저 일단 앉아서 출발을 했는데 시트 포지션이 살품 설명 때 되게 낮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SUV 치고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인상적일 정도로 낮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시트 포지션이 낮은 이유가 이제 GA-C 플랫폼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렉서스 UX가 GA-C 플랫폼을 처음으로 사용한 SUV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닛을 이 각도를 낮게 설정을 해서 아마 운전 시야가 낮은 시트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쾌적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적응되면은 괜찮겠지만, 지금 약간의 와인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산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가 시승 여건상 그렇게 막 차를 심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승차감이 정확히 이렇다, 롤링이 이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 수준에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SUV 치고는 되게 단단하고 스트로크도 짧고, 그 다음에 롤링도 그래도 잘 억제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되게 하체가 헐렁해서 코너링을 돌 때 막 한쪽으로 굉장히 쏠린다거나 그런 승차감은 아닙니다. 네, 저희 이 GA-C 플랫폼에는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어졌는데요. 엔진만 보면 최고 출력이 146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 출력이 한 80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총 출력이 183마력인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만한 게 최대 토크가 19.22kgm입니다. 경쟁 모델인 X1 같은 경우에도 최대 토크가 한 4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XC60 같은 경우에도 30을 거뜬히 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얹어지긴 했지만 최대 토크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최대 토크가 터지는 시점 자체도 지금 4,500rpm을 넘겨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도 되게 뒤쪽으로 몰려 있죠. 일반적으로 최대 토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토크가 터지는 시점 자체를 낮은 RPM으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좀 리니어하게 배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UX 같은 경우는 좀 뒤쪽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낮은 RPM에서 어차피 모터가 개입을 해서 추진력을 얻어주고, 그리고 모터가 개입하지 않고 엔진이 일하기 시작하는 고속 영역에서는 저속 낮은 RPM에서는 모터가 개입을 해서 추진력을 얻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거나 아니면 내가 가속감을 충분히 얻고자 높은 RPM을 쓸 때는 엔진이 개입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 토크가 오히려 뒤쪽에 배분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모터와 엔진이 함께 일을 해서 좀 리니어한 가속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가속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X1이나 XC60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지금 1.7톤이 그냥 1.7톤을 넘거든요. 근데 이 UX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1660kg이에요. 그래서 걔네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몸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가속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인데 80km 정도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어느 정도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엑스트레이를 시승을 하러 갔을 때 초반 가속감은 되게 좋았는데 한 이 정도 한 80에서 100km 정도에서는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서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U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페달에 대한 담력이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쾌적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조합된 변속기는 CVT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참고로 노멀 모드일 때는 RPM 게이지가 따로 뜨지는 않고요. 계속 가속을 해봐도 따로 임의로 변속 패턴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높은 RPM을 물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보통 이렇게 임의적인 변속 패턴을 안 만들어주는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흔히 고무줄 늘어나는 느낌이라고 하죠. 나는 가속 페달을 왱 밟고 있고 엔진도 왱 하는데 차는 앞으로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UX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아예 없진 않은데 그 정도로 막 답답하지 않아요. 저희가 뭐 혼다 시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무줄 늘어나는 느낌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UX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뭐 패들은 없고요. 기어 노브를 통해서 왼쪽으로 젖히시면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어를 변속을 임의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에서는 RPM 게이지가 표시가 안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계기판 중앙에 RPM 게이지가 뜨면서 변속 단수까지 표시를 해주죠.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6단, 5단, 4단, 5단,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나름대로 다 빠르네요. 거의 즉시 반응합니다. 지금 기어 노브 변속에 대한 반응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드라이브 모드별로 얼마나 주행 느낌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스포츠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지금 계속 가속 페달 거의 풀악셀까지 쭉쭉 밟고 있는데, 노말보다 그렇게 차가 확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에코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브로 조절할 수 있는 스포츠, 노마, 에코 세 가지 모드 외에 EV 모드를 버튼으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저속에서 온전히 이제 모터로만 가게 해주는 모드인데, 캠리 하이브리드 탔을 때는 이 EV 모드가 한 40km가 채 되기 전에 꺼졌거든요. 자, UX는 어디까지 해주는지 봅시다. 자, 지금 20km 넘었고요. 20km는 계속 해주고 있네요. 속도는 20이었는데 아마 이게 속도 때문에 꺼진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속 페달을 너무 깊게 밟아서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UX의 EV 모드도 아마 캠리 하이브리드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km 정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고,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바로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한 모드라기보다는 뭐 내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를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 주차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센터 스크린에 엔진과 모터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배터리는 충전 중인지 아니면 쓰고 있는지, 이런 에너지 흐름도가 유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순간순간 확 변합니다. 내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서 엔진과 모터를 되게 제때제때 유기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에너지 흐름도는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동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 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 중간에 내가 구동력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고 있다 라는 걸 표시해주는 화면이 따로 있는데, UX는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기판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구동력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기존 4륜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후륜으로 최대 60까지 보내줬다면 구동력을, 새롭게 4륜구동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서 최대 80까지 후륜으로 구동력을 배분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얹어졌기 때문에 또 잠깐 하이브리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UX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타, 렉서스가 다 그렇지만 뭐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렬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구동력에 관여를 하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를 구동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을 해주는 정도죠. 그리고 반대로 병렬식은 모터와 엔진이 다 구동력에 관여는 하지만 모터는 어디까지나 엔진을 약간 보조해주는 그런 방식의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병렬식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모터가 다 구동력에 관여를 하지만 모터는 어디까지나 엔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UX에 사용된 직병렬 혼합식 같은 경우에는 직렬식과 병렬식의 장점을 각각 따온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터와 엔진이 똑같이 구동력에 관여를 하는데 조금 더 충전을 위한 그런 발전기 역할도 했다가, 그리고 모터가 구동력을 내면서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서 조금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굉장히 좀 시스템적으로 복잡하고 좀 공간을 다소 많이 차지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아까 실내 리뷰를 할 때도 봤지만 트렁크가 좀 다소 경쟁 모델에 비해 작거든요. 그런 작은 트렁크도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을 드려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트렁크가 좁아지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면 배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렉서스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방식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 이온 방식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리튬 이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리튬 이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소형화를 하는데 되게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리튬 이온 방식은 열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늘렸을 때 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UX에 탑재된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방식은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렉서스는 지금 그 차기 배터리 방식으로 마그네슘 이온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20년쯤에 상용화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이 좋아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때까지 쭉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조합된 차들 중에 이제 모터와 엔진 사이의 그 간격을 딱 느낄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모터로 구동하다가 엔진이 깨어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 UX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엔진이 깨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모터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에너지 모니터가 아니고 진동이나 이런 것들로 느낄 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언제쯤 엔진이 깨어났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경우에는 담력 자체는 뭐 일정한 것 같아요. 일정하게 뭐 앞에 확 몰려 있다거나 뒤에 확 몰려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담력이 나오는 구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되게 그 짧은 구간 안에서 담력이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차 브레이크 잘 듣고 잘 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반면에 좀 내가 시내 주행이라든지 좀 미세하게 제동력을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조금 이 발놀림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가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무줄 늘어나는 느낌이 아예 없진 않아요. 엔진은 방금도 윙 하고 있는데 차는 서서히 나가죠. 근데 그런 느낌이 다른 차보다는 조금 이나마 덜 하다는 거죠.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는 조금 굵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쥐기에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핸들 무게는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막 이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무겁지도 않고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고, 스티어링 휠만 봐서는 스포츠 드라이빙에 되게 적합한 스티어링 휠 같은데. 그리고 핸들도 보면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그렇게 꽉 조여져 있진 않아요. 핸들도 그냥 여유있게 무난한 정도? 전륜구동 옵션에는 없는데, 사륜구동,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사륜구동 모델에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여건상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켰습니다. 여기 RTA가 켜졌다고 알림이 떴죠.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잘 따라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커브 조금 코너인데 네, 안으로 넣어주긴 하네요. 지금 방금은 앞차가 급제동을 하니까 저도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는데 차선을 이렇게 계속 물고 있지 못하고 벗어나니까 경고를 하면서 꺼지네요.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놔볼게요. 지금 양쪽 다 점선이거든요. 점선이 차선이고, 네. 벗어나죠.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인식률이 그렇게 썩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유지는 해주는데 차선을 유지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튕겨서 가는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커브가 조금 심한 곳이 나오면 얘가 그냥 핸들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놔버리네요. 네, 저는 이제 렉서스 UX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은 되게 잘 막은 것 같아요. 이 뒷바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단 시승차가 새 차긴 한데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풍절음, 노면 소음은 잘 나름대로 막은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뭐 소음을 잘 막아서 혹시 뭐 뒤에도 이중접합 차압유리를 썼나 하고 만져보니까 뒤쪽은 그냥 일반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1열은 보니까 이중접합 차압유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소음은 잘 막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지금 뒤쪽 서스펜션이 W15를 사용을 했는데, 뒤쪽에 앉아보니까 SUV 치고는 생각보다 스트로크도 되게 짧은 것 같고, 일단 하체 자체가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형 SUV의 그런 출렁거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승차감과 아주 반대에 있는 되게 좀 단단하고 날렵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타봤던 뭐 경쟁 모델 뭐 XC40이나 X1 다 타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XC40이 굉장히 부드러운 쪽에 가 있다면 X1은 아주 반대편에 좀 단단한 쪽에 있는 그런 양극에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UX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 X1 쪽에 좀 비슷한 승차감에 그쪽에 좀 더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꿀렁꿀렁 이렇게 뭐 요철도 좀 있고 넘어가고 있는데, 단단한 와중에 그러한 잔진동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서스펜션이 헐렁하거나 이런 차들을 타면 이렇게 요철을 넘었을 때 텅 하고 이렇게 약간 잔진동, 떨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UX는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잔진동 같은 거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요철도 되게 꿀렁하고 잘 넘어요. 되게 의연하게. 다리 공간이 지금 네. 앞좌석을 박지훈 기자님 몸에 맞추고 뒤로 오셨는데 다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 차급이 그렇게 큰 차급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먹이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네. 뭐 운전석에 앉았을 때 뭐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앉았을 때 그냥 뭐 이 정도면 널널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맞춘 수준에서는 지금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지금 얘가 길이가 X1보다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베이스는 X1보다 3cm가 짧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좀 뒷자리가 많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주먹 하나가 들어가면 뭐 넓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뒷좌석에 사람을 태웠을 때 많이 미안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뭐 체감되는 실내 공간? 뒷좌석에 체감되는 정도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폭이 또 좁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앉았을 때 텀블홈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 머리 쪽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글쎄요, 저는 머리가 작아서 괜찮은데 이광환 기자님처럼 머리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는 4륜구동 옵션이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다른 모델들을 보시면 4륜구동 모델이 들어가 있는 모델 중에 이 턱이 굉장히 많이 솟아 있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렉서스 UX 같은 경우에는 뭐 4륜구동이긴 하지만 앞쪽은 엔진으로 구동을 하고 뒤쪽은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턱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뒷좌석 뭐 소재를 잠깐 보면은 그렇게 푹신푹신한 소재를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딱딱한 소재고, 이런 부분도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도어 핸들 쪽 부분과 비슷한 소재를 이렇게 아주 푹신푹신한 인조 가죽을 써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한 소재를 썼고, 앞쪽에 있는 문짝이랑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문짝이랑 보시면 아예 빛 반사가 되는 것 자체도 다르죠. 지금 보시면 앞쪽은 되게 푹신푹신한 소재를 써가지고 빛 반사가 되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 뒤쪽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쓰다 보니까 빛이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뒤에서 앉아서 시야를 앞으로 뒀을 때 앞쪽 문짝과 뒤쪽 문짝의 어떤 마감이 눈으로 보기에도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아무리 막내라고 하지만 렉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조금 실망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뒷좌석에는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뭐 4존이나 3존은 아니라서 뒷좌석에서 뭐 따로 뭐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송풍구도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네요. 뭐 크롬으로 테를 두르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가 됐을 텐데, 송풍구가 있는 거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포트를 또 2개나 마련을 해줬네요. 아쉽게도 C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보통 뭐 이 차급에서는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USB 충전 포트를 2개씩이나 마련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 1호랑 2호를 태웠을 때 둘이 막 내가 먼저 충전하겠다고 안 싸워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시트 포켓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보조석 뒤쪽에만 시트 포켓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운전석 쪽에는 시트 포켓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어에 도어 포켓이 없어요. 시트 포켓이. 뭐 보면은 여기 그릴도 들어가야 되고 문짝과 그 문 사이의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넣기 애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도어 포켓이 없으면 하다못해 뭐 아주 얇은 도어 포켓이라도 있으면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넣어 놓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송풍구가 있는데, 이 토요타 렉서스 모델들 뒷좌석 아래에는 이 부분에 꼭 항상 송풍구가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유닛에 들어간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그런 송풍을 해주는 송풍구인데, 실제로 이게 뭐 격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여기로 바람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암레스트는 그냥 암레스트네요. 그냥 컵홀더가 2개 있고 뭐 이렇게 뭐 눌러서 뭐 튀어나오게 조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머리 공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리 공간은 그래도 머리 공간은 무릎 공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네요. 세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손날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정도? 한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키가 몇이시죠? 제 키가 이제 173인데 앉은 키는 잘 모르겠고 조금 큰 편이에요. 그냥 이광 기자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고 다만 이제 좀 컴팩트 SUV다 보니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다 괜찮은데 여기 뒤쪽에 3명을 태우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간에 헤드레스트를 마련해 놓기는 했어요. 중간에도 사람을 탈 거를 고려해서 조그마한 헤드레스트를 마련을 했는데 3명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내가 3명을 앉혔다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차급에서 오는 한계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뭐 뒷좌석에 앉아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소재라든가 뭐 이런 공간 부분에서 어떤 뭐 차급의 한계, 원가적인 한계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풍절음 잘 막았고요, 노면 소음도 잘 막았고, 승차감도 되게 이런 잔진동도 잘 잡아주고 꿀렁 잘 넘어가요.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승차감은 막내 SUV이긴 하지만 렉서스는 렉서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이 렉서스 UX를 시승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시승 코스 여건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건도 그렇고 조금
제한적인 여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께 완벽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지금 이 UX 같은 경우 트림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10만원, 그리고 사륜 구동 옵션이 적용된 모델은 5,410만원입니다. 거의 두 가지 트림이 거의 900만원이 넘어요. 트림 간 차이가. 근데 뭐 일부 ADAS 기능이 빠지거나 뭐 스피커가 8개에서 6개로 된다거나 18인치 휠이 17인치 휠로 바뀐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옵션 차이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 내가 꼭 필요한 옵션이다,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트림별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X1의 운동 성능과 볼보 XC40의 어떤 편안함, 그런 것들을 약간은 중화해 놓은 듯한 그런 게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승차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도 요처럼 부드럽게 넘어주는 그런 승차감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은 아무래도 차급이다 보니까 좀 좁게 느껴지는 실내와 특히 아주 좁은 트렁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경쟁 모델보다 굉장히 좁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공간인데요. 이 렉서스라는 브랜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고급감이 있잖아요. 실내의 고급감. 아쉽게도 이 UX는 차급 때문인지 그렇게까지 고급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시승을 워낙 짧게 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시승차를 따로 빌려서 이광환 기자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